제2화 신부 구출 작전 첫 번째. 레이니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어 잠깐 그녀의 방에 들른 오르에는 노크를 하려던 손을 조용히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복도에 서 있어도 선명히 들려오는 레이니의 울음소리는 듣고 있는 이의 마음조차 흔들 정도로 매우 아프고 괴롭게 느껴졌다. 오르엔의 양옆에 서 있던 모케스와 슈브는 조용히 주인의 심기를 살폈다. 들어가 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슈브는 조심스레 오르엔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였다. 아니다. 이만 돌아가자. 예상외로 오르엔은 들어가지 않겠노라고 하였다. 그치만 이럴 때 곁에서 위로해주면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고 올 텐데요. 라는 말을 슈브는 속으로 삼켰다. 오르엔의 결정은 다소 놀라웠다. 늘 그렇게 레이니를 알뜰살뜰 챙기던 그가 정작 이럴 때는 레이니를 방치해 둔다는 게 매우 의외였다. 울고 나면 어느 정도 자기 처지를 생각하겠지. 네? 슈브는 방금 자신이 잘못 들었나 하여 오르엔을 놀란 얼굴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오르엔의 입에서 나온 말이 확실하였다. 이에 슈브는 저게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라는 자그마한 의문이 생겨났다. 옛 남자를 못 잊어 우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건가? 아니, 그래도 보통 저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잖아. 의문도 잠시 길을 재촉하는 오르엔으로 인해 슈브는 생각하던 것을 멈추고 그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오르엔의 어머니인 피이나가 있는 곳이었다. 오르엔의 등장에 문 앞에 서 있던 하녀들은 흠칫하고 놀랐다. 오르엔은 그 모습을 보고 바로 눈살을 확 찌푸렸다. 짐작가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노리바브가의 사제들이 방문한 것이냐? 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방문하셨습니다. 집에 들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건만. 피이나가 만나고 있는 사제들은 노리바브가의 사제들이었다. 종교인을 만나는데 왜 오르엔이 이토록 달가워하지 않는 거냐고 묻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이중성 때문이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신성한 종교인의 흉내를 내면서 실상은 추하고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인간 같지도 않은 자들. 주로 그들이 피이나를 찾아오는 목적은 그녀의 외모를 위한 수상하고도 끔찍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귀족들과 황족들이 자신의 살이 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의 피를 마시거나 바른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는데 사제들을 대놓고 불러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보는 눈이 이렇게 많은데. 피이나를 포함하여 많은 귀족들과 황족들이 실제로 피를 마시거나 바르고 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들의 집이나 모임에 노리바브가 사제들을 마구 초대하고 있기도 하고 말이다. 물론 노리바브가의 모든 사제들이 다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니다. 정말 순수하게 예슈아 마시아흐를 믿고 사랑하는 사제들도 많다.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노리바브가는 에클레시아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기독교 대표 가문이다.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존경을 받고 있다. 그런 그들은 사람들에게 모범과 사랑을 보여야 할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뒤에서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입 밖으로 꺼내기가 뭐할 정도로 끔찍하고 더러웠다. 황실 측에선 알면서도 덮고 있는 듯하였고 오르엔도 자신의 체면과 가문의 명예가 걸려 있어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다. 이 일이 알려졌다간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명예와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거야. 성가셔 죽겠군.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말이야. 정말이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순간도 사고를 안 친 적이 없는 여자야. 이 이상 생각해봤자 머리만 아파오고 스트레스만 받을 게 뻔하다. 오르에는 생각하기를 관두고 하녀에게 자신이 왔음을 알리라고 하였다. 고해라. 네, 마님 공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차녀의 말이 끝나고 문이 열리자 방 안에서부터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검은색의 긴 망토를 입고 후드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다. 그럼 예정대로. 알겠습니다. 남자의 말에 피이나는 다시 한번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에 남자는 안도하며 함께 온 일행과 함께 방을 나섰다. 일행 또한 남자인 듯 그 또한 검은색의 긴 망토와 후드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다. 방문이 닫히고 오르에는 피이나에게 물었다. 저들은 누굽니까? 처음 보는 자들이군요. 홍 노리바브가의 새로운 사제들입니까? 오르엔의 질문에 피이나는 답을 하지 않고 뜬금없이 레이니와의 결혼 얘기를 꺼내들었다. 오늘 청혼한다고 하지 않았니? 그래, 그 계집이 뭐라고 하든? 피이나가 고의적으로 말을 돌리자 오르엔은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뭐? 생각? 노예 주제에 죄까짓 게 뭐라고. 아직도 자기가 에클레시아가의 영인 줄 아나. 하, 기가 막혀서 원. 결혼은 예정대로 치러질 겁니다. 그러니 저희 결혼 허락하신 거 물으지 마십시오. 레이니와의 결혼을 설득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 애초에 레이니를 집에 들이는 것도 결사 반대하던 피이나였는데 결혼은 오죽했겠는가. 게다가 첩도 아니고 정실 부인으로 들이자는 것이었기에 피이나의 반대는 매우 극렬하였다. 그래서 훗날 레이니와 결혼할 것을 대비해 오르에는 오래전부터 피이나를 설득해왔다. 레이니의 마음을 자신에게로 돌리기 위해서도 숱한 시간이 흘렀고 말이다. 그리고 이제 그 결실의 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른다. 오랜 시간 동안 설득해 와서인지 피이나도 조금씩이지만 오르엔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리고 얼마 전 놀랍게도 그녀가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해 주었다. 그때 피이나가 했었던 승낙의 말을 오르엔은 지금까지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면 해보렴. 허락한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말이었지만 오르엔은 해도 된다라고 받아들였다. 앞에 무슨 말이 생략되었는지 어떤 의도로 한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승낙의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었다. 에르아나에 대한 레이니의 사랑이 커 그녀의 마음을 바꿀 수 있겠냐라는 비아냥이었을까? 아니면 피이나 본인이 결혼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니 이걸 잘 대처해 결혼해 보라는 것이었을까? 상관없어. 두 가지 다 잘 해낼 자신 있으니까. 레이니의 마음을 돌리는 것도 피이나의 방해를 대처하는 것도 올해에는 다 자신 있었다. 모든 일에 만능인 이가 바로 자신 아니었던가. 자신이 나서서 지금까지 해내지 못했던 일은 단 하나도 없었다. 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손에 넣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말이다. 걱정 말거라. 전에도 말했다시피 할 수 있으면 해보려무나. 여전히 찝찝한 마음은 남아있다. 허나 상관없었다. 그 정도의 찝찝함쯤이야 늘 갖고 살아왔다. 올해에는 앞으로 있을 레이니와의 결혼식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로 하였다.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은 샤르비트 왕국으로 가 왕인 에르아나에게 레이니의 발목에 채워져 있는 족쇄의 열쇠를 달라고 해야 한다. 노예가 차고 있는 족쇄의 열쇠는 각 나라마다 다르다. 그리고 그 열쇠를 갖고 있는 이는 그 족쇄를 채운 사람뿐이었다. 줄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니 그 정도의 아량은 베풀어 주지 않겠는가. 일그러지는 얼굴도 직접 보고 싶고 말이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오르에는 절로 웃음이 새어나왔다. 레이니와의 결혼식을 알렸을 때 처참하게 일그러질 에르아나의 얼굴을 떠올리자니 몹시도 기분이 유쾌해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피이나 때문에 언짢았는데 순식간에 눈 녹듯 사르르 사라져 버렸다. 그럼 그때의 즐거움을 위해 이만 가서 자볼까?
모레쯤 레이니를 데리고 샤르비트 왕국으로 출발해야 하니까 준비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당신들 누구야? 레이니를 데리고 샤르비트 왕국으로 갈 생각에 깊이 빠져 있는데 돌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와 오르에는 뭐지? 하였다. 왠지 느낌이 안 좋은데? 큰일 났습니다, 공장님. 안 좋은 예감은 왜 이리도 잘 맞아 떨어지는지. 헐레벌떡 달려온 남자는 10년 동안 라세아크 공작가에서 일해온 한스라는 기사였다. 멀리서 보기에도 창백한 그의 안색은 오르엔과 가까워지자 아예 사색이 되어버렸다. 사색이 되어 달려온 한스는 급히 방금 전에 일어난 사태에 대해 보고하기 시작하였다.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하녀들의 숙소로 쳐들어왔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냐며 한스에게 자세한 사정을 물으려던 순간 오르엔의 머릿속으로 레이니가 불현듯 스치고 지나갔다. 하녀들이 거하는 곳, 그곳은 레이니가 거하고 있는 건물이기도 하였다. 젠장,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심장이 불안한 예감에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오르에는 생각하던 것을 멈추고 황급히 레이니가 있는 건물로 이를 악물고 달려갔다. 그의 뒤를 따라 모케스와 슈브도 함께 뛰쳐나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피이나는 들고 있던 부채를 접고 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꼴 좋구나. 그러게 이 어미 말을 듣지 그랬니. 어디서 그런 이상한 계집을 데려와서는 집안을 이 꼴로 만드는지. 뭐 이젠 그것도 끝이겠지만 7년간 치우래야 치울 수 없었던 짐덩어리. 그 짐덩어리인 레이니를 드디어 보지 않아도 된다니 피이나는 절로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한껏 기분이 좋아져 높은 하이톤의 목소리로 마구 웃어댔다. 덕분에 방 안은 그녀의 경망스러운 웃음소리로 가득 차버렸다. 이걸로 이제 넌 황제의 자리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지금은 이 어미를 원망하겠지만 나중에는 어미에 대한 감사함이 바다처럼 흘러넘치게 될 거다. 오호호호호. 그간 오르엔을 다음 황제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황제가 되려면 포르네와의 결혼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에 그녀와 결혼시키려고 별의별 수를 다 써보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들인 오르에는 레이니에게만 목을 맸다.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레이니에게 빠졌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확실한 건 그답지 않게 집착까지 보였었다라는 거다. 그래서 포르네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레이니를 첩으로 들이라고 몇 번이나 타일러 제시했었는지 모른다. 결과는 물론 알다시피 싫다였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고집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자식은 부모를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걸 말이다. 어릴 적부터 유난히 뛰어나고 총명했던 자신의 아들 오르엔. 외모서부터 성품, 지식까지 모든 것이 다 완벽했던 아들은 다음 황제감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미 아크라시아 제국의 백성들은 그를 다음 황제로 생각하고 있었고 오르엔의 신비한 매력에 이끌려 그를 추앙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대다수의 귀족들과 황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사실상 오르엔이 다음 황제가 되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그만큼 사람이 따르면 견제도 들어오는 법.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현 황제가 시기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피인하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다. 혹여 황제가 오르엔에게 암살자라도 보낼까봐 노심초사해하며 끙끙 앓았었다. 그래서 그녀는 노리바브가의 포르네와 오르엔을 이어주려고 했었다. 노리바브가 또한 라세아크 공작가와 마찬가지로 황족 출신의 귀족 가문인데다가 종교와 외교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세와 권력이 황제 못지 않았다. 그뿐인가
화려한 외모와 뛰어난 화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매혹적인 춤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여인이었다. 그런 포르네를 다른 사람에게 뺏길까 봐 그녀는 매일같이 전전긍긍하였다. 그런 그녀의 마음도 모르고 오르에는 다른 여인에게 빠져 있었으니 피이나가 미칠 법도 하였다. 피이나는 흘금 창밖으로 보이는 횃불들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탁자의 서랍 안에 들어있던 편지들을 꺼내어 경박하게 웃으며 유유히 방을 빠져나갔다.